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토픽 모델링과 내용 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담론 지형을 작년 여름에 네이버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새 우리한테 자명한 문제죠, 이제. 근데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이상 기후는 기후 변화를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인식은 기후 변화 행동과 양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저는 이제 여기 인식이 접하는 정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KEI 조사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많은 국민들이 불충분하다 느끼고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작년 여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에 모두 다 기억하시다시피 정말 긴 장마가 있었고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을 연속해서 했죠. 그래서 많은 이제 피해를 나타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정보를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은가 하면 이제 기사와 댓글인데,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인쇄신문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본연의 특징을 갖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를 보기 위해 이용한 미디어의 83%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즉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응답을 나왔고, 또 디지털 뉴스를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 보느냐? 보통 이제 검색 및 뉴스 수집 서비스, 즉 포털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댓글은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가 되고 평가가 되었느냐? 댓글 읽기와 이제 쓰기에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댓글 읽기 같은 경우는 KEI 조사의 70.2%가 지난 일주일 동안 댓글 읽기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을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읽고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댓글 쓰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작성한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작성하는 그 이제 매체는 포털 뉴스가 언론사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많은 댓글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총평을 하자면, 댓글을 통해 여론을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보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기사와 댓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미디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해석과 생각하는 방법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프레임 효과에 기반해서 살펴봤는데, 기후변화 같은 경우 특히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기제나 대응 방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 연구를 검토를 쭉 했을 때 이제 총평하자면, 본래 이제 기사를 분석할 때 내용 분석의 방법을 하는데 보통 주관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가 있고, 댓글에 대한 내용 분석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댓글 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연구는 부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조금 객관적으로 내용 분석해보자 하였고, 또 댓글 또한 분석해보자 하였으며, 이 3번은 오늘의 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기사와 댓글 간의 관계 또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 뉴스란 무엇이냐? 저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옆에 네이버 뉴스라고 뜨는 게 있고 안 뜨는 게 있습니다. 즉 네이버에서 각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통일된 양식으로 댓글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폼으로 작성된 뉴스가 네이버 뉴스인데요. 이것을 이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검색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한번 총 3단계로 구분해서 검색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장마와 태풍이 들어간 기사만 검색을 했고, 이렇게 했을 때 4만여 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의 키워드까지 들어간 거 1,006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혹은 지구온난화까지 포함된 총 752건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 유목을 어떻게 설정하였느냐,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수립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네이버 뉴스를 연구하는데 많은 것들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선행 연구 중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
스트레이트냐, 뭐 해설성 리포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이버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네이버 픽이라는 건데, 네이버 픽이라는 건 뭐냐면 모바일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이제 네이버 앱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사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분류한 주제, 정치, 경제, 사회 등등에 대해서 분류했고, 언론사, 방송통신사인지 전문지인지 혹은 종합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제 내용 분석을 저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총 이게 여기 토픽의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에 따라서 적정한 수치를 먼저 산출하였고 총 26개의 토픽이 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개의 토픽을 이렇게 도출을 하였는데 이렇게 이게 아까 앞선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제 그 토픽이 제일 많이 연루된 순으로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나열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토픽을 명명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풍에 대한 예보와 실태 보도 혹은 산림 정책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산림이 집단 부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 뭐 나아가서 뭐 식량 안보나 작황 변화 혹은 뭐 피해 복구 정책 이렇게 토픽을 이게 제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26개의 토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묶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연구는 이렇게 한 사례는 없지만 선행 사례는 없지만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여기서 제 주관성이 들어간 거죠. 이 소토픽들에 대해서 최대한 묶을 수 있는 현상 토픽 그리고 이것을 진단하고 이게 분석하는 진단 토픽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이제 얘기가 포함된 거버넌스 토픽 그리고 나가서 개인의 실천과 여기 뭐 개발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표현된 환경보호 토픽 이렇게 나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정확하게 저희 그 기후변화랑 연결되지 않은 기타 토픽들을 빼놨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보시면 댓글은 26,000개 정도의 댓글이 나왔고요. 그거를 모두 전수를 한 10번 넘게 계속 반복하면서 총 이제 최종 분석 유목을 도출해냈는데요. 이제 크게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반응인가, 혹은 여기에 무기력하게 반응하느냐, 혹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대방을 배제하고 폭력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느냐를 나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떤 자기의 감상을 표출하는지, 원인을 분석하는지, 대책까지 제시하는지를 나눠서 총 이렇게 3 곱하기 3 매트리스에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세세하게 조금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문제 공감형 댓글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진짜 뭐 재난이다 올해는 됐다 시간 정말 빠르다 이 더위 벌써 찾아왔구나 이렇게 감상하는 댓글이라고 치면 그 다음은 분석하고 반성하는 여기 댓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인간들이 문제다 우리의 탐욕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거다라고 반성하는 댓글들 그리고 대책을 제시하는 댓글은 여기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 특히 적응 대비 측면에서도 미시적인 개인의 실천적인 측면을 나타낸 댓글 예를 들면 이제 변호사 사라진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코코넛 키우자 뭐 이제 감귤 대신 커피 농장이 생기겠지라는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거시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좀 정치적인 댓글이 많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4대강에 대한 이제 댓글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대강 안 했으면은 홍수피가 더 심했을 거다. 이번엔 정부에서 지청과 지류를 홍보해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느라 이제 산중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해당되었고요. 또 여기 이제 저감 측면의 댓글을 보면은 이 중에 이제 미시적 실정적 측면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멈춰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또 적게 써야 된다라는 개인의 실천적인 그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거시적인 아까 좀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은 또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태양광이라는 그 에너지 발전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비환경적이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쪽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조금 오염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 특히 탈원전을 비판하고 태양광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풍력 발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말형 댓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망했다,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댓글이었고 언제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분석 반성형 같은 경우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거였으면 인간 자체가 일종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인식이 컸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다, 우리가 그냥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결론을 이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반응을 보면은 문제에 대해서 비공감형,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저기는 뭐 예를 들어 중국에 이제 그 뭐 붕괴를 한다 했을 때 다 무너져 버려라, 그냥 막 다 싹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그런 폭력적인 댓글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을 찾는 댓글들은 예를 들어서 진짜 황당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함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입에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좀 폭력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지금 각각 이제 분야별로 3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총 3단계의 그 검색어를 나누어서 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회면에서의 이제 기사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기후변화랑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의 키워드를 담으면 담을수록 정치, 그리고 특히 오피니언의 그 기사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 3단계에 나눠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현상만 나타내는 방송통신사의 그 보도가 많았지만, 가면 갈수록 종합지가 많아지고, 특히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랑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를 굉장히 많은 양의 본인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등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2가지 이제 키워드를 나눠서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됐을 때의 기사들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했을 때 질적으로는 크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 통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기초조사는 대충 이렇고요. 이제 이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상 토픽, 진단 토픽, 거버넌스 토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하게 이게 묶여서 비슷한 양의 해당하는 기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았던 것은 태풍, 특히 그것도 이제 장마보다도 태풍에 대한 이제 보도가 더 되게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기사와 댓글이 이제 시계열적인 분석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정확히 기사의 그 증감과 댓글이 증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특별하게 진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기사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기사들이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산샤스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거지만, 나머지 무슨 대통령에 대한 것, 혹은 권성동 의원의 언급, 뭐 아니면은 뭐 4대강에 대한 언급, 기후변화랑 정확하게 관계되지는 않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댓글을 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댓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요. 댓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았던 것은 이제 해결한 반응이 그래도 제가 보고자 하는 것 중에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반응의 52%를 제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진보 측과 보수 측이 정말 그냥 기후변화랑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대립하는 내용이 한 52% 되는 거고요. 그걸 제외했을 중에서는 그나마 해결형 반응이 제일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책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이 대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후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비판적인 이제 기후변화 대책의 제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것은 기술 통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함의를 말씀드리면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상기후에 관한 기사는 2.2%, 기후위기까지 담고 있는 기사는 1.6%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에 관한 기사의 74.7%에 해당하는 수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연결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다룬 기사의 35%만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를 보면은 기후위기를 다룬 기사의 28%가 이제 해설형 리포트,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을 해설하고 진단하는 그런 기사가 단순히 현상을 보도하는 기사보다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픽 모델링 했던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현상 토픽, 진단 토픽, 거버넌스 토픽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들이 있었고 그것이 보통 태양광 발전 혹은 다대강 사업 등 기후위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뭔가 표현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댓글을 끌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댓글이 52%가 특히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댓글이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답이 단순히 아까 문제 공감형 같은 심각성을 느끼는 응답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책 추구형 댓글 중 상당 부분이 이제 4대강 혹은 탈원전 태양광 정책에 대한 보수 측과 진보 측으로 나뉜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카인즈 같은 경우로 많이 이제 기사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이 접하기 용이한 포털 공간 속에서 기사를 검색했다는 것에 좀 실질성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인터넷 기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댓글에 대한 연구 또한 저희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많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대책 제시령 댓글에서 많이 제시되는 그 댓글들의 근거가 판단 근거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외하고 봤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보수 측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논의를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응답, 정말 기후변화 경과가 없는 그런 응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